자, 19년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 자, 18에서 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 개념 형성 및 발달 과정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은 올해 간부고생 시험 문제 나왔죠. 순서. 그죠? 1번 지문이 올해 간부고생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거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면 다른 걸로 풀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연도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면 연도까지 외울 수는 없잖아. 국사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풀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크로이츠베르그는 소속이 법치지요. 크로이츠베르그는 소속이 법치입니다. 크로이츠베르그는 경찰의 직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라고 했죠. 자, 한정, 축소되게 된 것이 확정되게 된 계기. 자, 맞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법치에 대한 것이네. 3번. 재와 형벌법전은 행정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 법으로 정했죠. 그죠? 자, 이것도 법치고요. 4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에서 협의회 행정경찰 포함한 소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함입니다.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책에. 우리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동영할 때 풀었습니다. 요거를 맞는 지문으로 동영할 때 풀었어요. 협의회 행정경찰 포함 4번. 자, 그래서 1번은 뭐? 1번 맞는 겁니다. 자, 요래 보세요. 알았죠? 우리가 이게 계속 교수들이 내다가 경찰학개론이 경찰관들이 내다가 지난 시험부터 교수들이 몇 문제 이렇게 내고 있는데 한 번씩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조금 어려워도 다른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 포함. 2번. 경찰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는 게 아니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거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문제가 아니고 경찰 부패 가설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가정하는 거예요. 바뀐 거 아닙니다. 가정할 때, 자, 관련되는 부패 이론은, 자, 이게 100, 300이라는 규정이 있다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가정하냐면 이게 액수에 관계없이가 되어버렸죠. 이건 뭡니까? 작은 부패가 큰 부패가 되죠. 뭡니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자,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에 큰 부패로 되죠.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이제 작은 호의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렸잖아. 그죠?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답은 2번이에요. 3번 사회 형성제 뭐죠? 커피 한 잔이죠. 자, 커피 한 잔은 시민과 경찰을 이어주는 사회 형성제의 역할을 한다. 자, 사회 형성제 이론. 자, 답은 2번.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3번.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기법은 뭡니까? 법에 근거해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훈령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대국민 구속력은 법규명령이죠. 그죠? 자, 법규명령은 성문규범이고 또 대외적 대국민 구속력이 있지요. 자, 자리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리가 바뀌었고요. 행정규칙 나오면 뭐로 읽으라고 했습니까? 훈령. 그죠? 자, 훈령 읽어버리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1번 틀렸습니다. 1번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은 훈령, 행정규칙이고
대국민 구속력은 법규 명명이 되겠어요.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법규 명명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20일 전까지 공포를 해야 되지만 훈령은 경찰청 내부의 업무 지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공포가 필요 없습니다. 3번이 나오면 많이 어렵겠죠. 자, 조리는 그죠? 조리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비례 원칙 위반하면 위법이죠. 자, 이거 이론할 때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이론할 때. 자, 그 조리 위반하면은 위법이 될 수 있다지요.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그죠? 비례 원칙에 위반하면은 비례 원칙은 헌법과 경직법의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위법이다. 됩니까? 위법이다. 그래서 혹시 기초가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저거 이론을 한 판 듣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자꾸 여러분이 급하게 그래서 이론 옳게 안 듣고 하는데 이론 안 듣고 하면 다 틀려요. 알았죠? 자, 이론 듣고 요번에 저 다른 데는 지금 적중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자기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 조교한테 던져주면 조교가 뽑아서 동영모의고사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번에 경찰청 문제 풀어서 싹 다 맞췄습니다. 싹 다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다 돼간다. 자, 요번에 한 번, 두 번 떨어져서 학생이 미운 게 아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신에 7개월만 지금 하듯이 쭉 밀어붙이면 다 됩니다. 내년에 인원 엄청 많습니다. 알았죠? 지금 그 300명 나오고 1000명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동대 들어가서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 18개 중대 창설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뽑습니다. 이때 놓치면 바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절대 지금 자기 점수 부끄러워하지. 자꾸 얘기하세요. 그래야 공부한다. 알았죠? 점수 뭐 부끄럽나? 하고 나서 공부 못하게 하고 났지. 그래서 몇 점 물으면 몇 점 얘기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점수 부끄럽습니까? 알면 하고 말로 받겠어. 그죠? 그래서 요번에 점수 넘어가는 학생도 있는데 끝까지 해서 진짜 좋은 결과를 거둬야 될 것이고 점수 안 되는 학생은 노력해야 되지. 그죠? 자, 부러워하지 말고 내년 1차 7개월 남은 동안 조금만 쫄면은 싹 다 붙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3번 조리는 위법이 될 수 있다. 4번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음주 단속에서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새벽에 서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입력을 잘못해서 정지가 되어버렸죠. 자, 이거 뒤늦게 다시 취소시킬 수 있느냐? 자, 마지막 줄에 조리에 반하여, 조리 중에 어떤 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법규 명명과 행정규칙이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행정규칙이 훈령이라는 걸 빨리 생각해버리면 금방 풀 수 있고 뭐 생각 안 나면 어렵습니다. 생각 안 나면 계속 넘어가야 되고 어려워요. 자, 답은 1번. 4번. 자, 요번 우리 시험이 전반적인 난이도가 있었는데 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OX가 한 문제가 나왔고 지금처럼 기역, 니은이 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원래 개수 문제 나와야 되잖아. 근데 OX가 나왔고 기역, 니은이 나와서 요번에 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쉽다고 인식이 되지만 실상 찾아보면은 90 이상은 잘 없습니다. 실상 찾아보면 90 이상이 없는 그런 거의가 잘 쳤다 그러면 75, 80이라서 요번에도 형법, 형소법 대비해서 조정 점수가 좀 잘 나온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훈령과 직무명명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직무명명은 상관이 부하 공무원인데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미치지 않죠. 니은 직업도로 얘기했습니다. 별을 붙이면서 직업도로. 훈령은
일반 추상 개별 구체 다 되죠. 그죠? 자, 훈령은 일반 추상 개별 구체 다 되고요. 이것. 자, 훈령 직무명령은 어차피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경공법 임용령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그 범위에서 선발 인원을 뽑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맞죠? 다시 할 때는 둘 다 구체적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에 훈령 필요 없어요. 훈령 직무명령 둘 다 구체적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디귿까지 풀었잖아. 그죠? 디귿까지 풀었는데 리을은 종류는 알아요. 협의회,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인데 예규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리을을 풀지 말고 밑으로 가보세요.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건 2번밖에 없잖아. 바로 끝.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은 예규는 반복적 사무의 기준이고요. 자, 미음의 훈령이 직무명령보다 크다는 개념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니은 디귿 2번이죠. 니은 일반 추상 개별 구체 다 된다. 디귿 둘 다 훈령 직무명령 어차피 법적 근거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발할 때 따로 또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답은 2번. 5번 틀린 사람도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경찰법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 됐겠지. 그죠? 치안국장은 74년 12월까지고 74년 12월부터는 치안본부장이잖아. 그죠? 자, 치안국장 대신에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 이때 행정관청 1번 치안본부장으로 고치면 되고요. 2번. 자, 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럼 경찰위원이 당연히 비밀 엄수하고 정치운동 안 하면 되겠지. 맞죠?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모르면 3번에 잘 보세요. 자, 지구대 파출소 설치권자는 지방청장이지만 소속은 서장이죠. 그죠? 영등포 서장 소속으로 신길지구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설치 기준은 행안 불용으로 한다. 진짜 지겹도록했습니다. 그 설치 기준은 행정, 안전, 불용으로 한다. (4번) 경찰청 사무를 지역 분담 수행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고, 자,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청장 소속으로 서를 준다. 자, 2번 맞죠?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지 않나? 내가 항상 그죠? 동영이나 최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면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번 헷갈려도 1번에 치안본부장, 3번에 행정, 안전, 불용, 4번 시도지사. 너무너무 쉽지요? 됐습니까? 6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 근거가 다른 것은 뭐 너무 쉽지. 자, 경찰한테만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것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 맞는데 경찰 공무원만의 의무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1번에 법령 준수, 2번에 그 뭡니까? 복종, 4번에 직장 이탈이고 3번은 거짓 보고 금지. 경찰 맞죠? 자, 경찰 3개 뭡니까? 직권 남용 금지, 거짓 보고 금지, 제복 착용. 자, 그러면 다 적지는 말고 제목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반적 의무죠. 일반적 의무에서
요것은 국공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서와 성실 맞죠? 일반적 의무에서 국공법이죠. 선서와 성실. 자, 직무상이 됩니다. 직무상은 세 개로 나눠지잖아. 그죠? 세 개. 뭡니까? 국공법, 경공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분상 의무는 두 개로 나눠지죠. 신분상 의무는 두 개로 나눠져서 국공법 또 공직자 윤리법 맞지요?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경찰 공무원만의 의무, 지금 이건 뭔데? 지금은 보통 묻는 직무상, 신분상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직무상, 신분상 떠나서 국공법이냐 경공법이냐 이거 묻고 있어요. 경공법만 써보겠습니다. 자, 지휘권 남용 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그리고 거짓 보고 금지, 거짓 보고 금지, 그리고 제복 착용이 있지요. 제복 착용. 그죠? 그래서 바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기존의 문제같이 직무상, 신분상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공법이냐 경공법이냐 이렇게 입장을 좀 달리해서 물었어요. 자, 경공법은 3번이죠. 1번은 법령 준수, 2번은 복종, 4번은 직장 이탈. 경찰한테만 해당되는 경공법은 3번 거짓 보고 금지 했죠. 그래서 일단 요 소속부터 돼야 됩니다. 소속부터 이렇게 할 줄 알면은 뒤에 거는 쉽죠. 보통 직무상 국공법이냐 신무상 국공법이냐를 많이 묻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쓸 때 신무상 국공법을 썼지 않습니까? 자, 직무상 국공법, 신무상 국공법을 써보면 신무상 국공법은 비청품 예정집이죠. 비밀, 청렴, 품위, 유지, 비청품, 영예, 제한,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라서 이걸 어떻게 읽었습니까? 비청품, 예정집이고 나머지가 직무상 국공법이라고 했죠. 그죠? 나머지가 직무상 국공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직무상 국공법이 되겠어요. 자, 답은 3번. 7번. 경찰 책임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문이 길게 나올 때는요 쉽게 해결됩니다. 왜? 허점이 많거든. 지문이 짧게 나올 때는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허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문이 보통 강제 집행 문제가 나올 때 지문이 길거든요. 지문이 긴데 지문 긴 게 나온 게 답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책임은 시험 별 3개짜리고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1번 책임의 원칙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 그래서 경찰 책임자라는 것은 서장이 아니고 피의자라고 했죠. 그죠? 경찰권 발동을 초래한 자, 피의자라고 했죠. 피의자한테 발동하는 게 원칙. 그런데 2번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은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경찰 긴급권의 요건 우리 수업 시간에 뭐였습니까? 긴급하고 법적 근거라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그 첫째 줄에 급박성은 돼 있고 보충성도 있고, 근데 둘째 줄에 법적 근거 필요하지요. 맞잖아. 긴급하고 법령상 근거니까 법적 근거 필요하고요. 또
경찰 긴급권인데 제3자의 승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찰 긴급권. 자,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됐습니까? 자, 둘째 줄.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제3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경찰 긴급권 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위험한 경우는 제3자한테 못 시킵니다. 그죠? 제3자가 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뭐 이럴 때는 시킬 수가 없어요. 자, 2번 틀렸죠? 법적 근거 필요하고 제3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경찰 긴급권 허용이에요. 3번 책임의 종류 항상 순서대로 읽으라고 했지요. 행위, 상태, 복합. 행위는 사람이죠.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한 책임. 상태 책임은 물건, 동물의 소유, 점유, 관리자. 복합 책임은 그 행위와 상태가 혼합되어 있는데 먼저 행위가 우선한다고 했고요. 4번 경찰 책임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과실, 위협성의 인식, 그리고 뭐 정당성 이런 것과 무관하게 발생하죠. 자, 불문 맞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무관하게 불문인데 고의가실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진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전부 중요한 거는 다 뭐 요번에 별 체크했는 것도 다 나오고 그렇게 했어. 자, 8번에 조직 편성의 원리 적절하죠. 조직 편성의 원리는 진도나갈 때 별 5개짜리 아닙니까? 그죠? 이거 틀려버리면 안 되지. 자, 1번 통솔 범위는 새로 생긴 여청가보다는 오래된 형사가.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우리 강의실 같이 큰 공간에 한 부서를 다 잡아 넣는 거, 이런 경우에 통솔이 잘 된다고 했죠. 그죠? 또 복잡한 부서, 그러니까 정보나 사이버보다는 파출소나 기동대가 통솔이 쉬워요.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나 팀별로 작은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우리 강의실 같이 한 넓은 곳에 한 과를 다 잡아 넣는 게 통솔이 쉽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2번 계층제는 적당한 피라미드, 이렇게 계층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 업무 처리가 신중하고 그런 건 있는데 신지식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 그대로잖아, 그대로. 자, 3번 조정이죠. 조정과 통합인데 조정은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전체적인 관점, 목표 달성도. 그죠? 자, 조정은 전체적인 관점, 목표 달성도가 되고요. 4번 분업과 같은 말은 전문하죠. 자, 분업과 같은 말은 전문화. 자, 한 사람한테 종류가 다른 성격이 다른 업무를 여러 개 맡겨버리면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 자, 틀린 것은 1번이죠. 신설된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에 통솔이 넓어진다. 1번 틀렸습니다. 뭐 수업 전에 했던 거였는데 못 맞추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 연습해야 되죠. 그죠? 90분에 다 끝내고 10분에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연습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 뭐 한 과목 못 칠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본인 문제고 연습을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습니다. 자, 9번 예산 나왔네요. 경찰 예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추경 예산. 그죠? 가을에 하는 가을 추자가 아니고 더할 추입니다. 추경 예산. 2번. 예산이 확정되어도, 그죠?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어도 청장님 통장에 들어가는 게 배정이거든요.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맞죠? 아니, 돈이 들어와야 쓰지. 자,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아주 많이 나왔고. 3번. 품목은, 자, 품목별 예산 제도의 4대 특징이죠. 자, 품목은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품목이잖아. 그죠? 품목별 예산 제도의 4대 특징. 우리나라 채택. 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경찰 채택. 그래도 맞겠죠? 경찰 채택. 자, 돈 안 쓰는 통제 중심. 그리고 책임 명하. 누가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책임 명하. 그리고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입니다.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됐습니까?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품목의 4대 특징이에요. 4번. 자, 예산 편성 절차 한번 써볼까요? 예산 편성 절차 써보겠습니다. 자, 예산 절차지요. 예산 편성 절차가 됩니다. 자, 계획서 편성 지침 요구서, 계획서 편성 지침 요구서가 됩니다. 계획서 편성 지침 요구서 국회 제출 예산 확정 국회 제출 예산 확정 이렇게 되죠. 계획서 편성 지침 요청. 계획서는 자, 날짜가 이건 뭐 날짜 잘 알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전, 30일 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당해 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기 또 시험 나왔고, 편성 지침은 다음 연도, 요구서도 다음 연도.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누가 하느냐? 자, 제각기 제출하면 개판되겠지, 그죠? 자, 기재부 장관이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한꺼번에 제출을 해요. 국무회의 대통령 거쳐서 기재부 장관이 한꺼번에 제출하니까 요구서 끝에는 기재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 시작은 중앙관세의장, 각 부처 장관이나 우리 같으면 청장님이 나와야 돼요. 자, 주고받고 엄청 쉽다고 했죠. 자, 주고 줬으니까 또 받고, 또 줬으니까 또 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중앙관서의장, 각 부처 장관이나 청장님이고, 끝에는 기재부 장관이 나오죠.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 대통령 거쳐서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니까 끝에는 기재부 장관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직도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요거 자체를 틀리게 해서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거 자체를 틀리게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고요. 또 예산은 국무회의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서 국무회의 대통령이라서 국무총리가 나올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임용권자 할 때 자꾸 경행총대, 행총대에서 자꾸 국무총리 생각하거든요. 국무회의입니다. 예산에는 국무총리 나올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독립외청이라고 했죠.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행안부 장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는 행안부 장관이 나올 수가 없네요. 조심하라고 했죠. 행안부 장관 문제는 4년 전에 한번 나왔고 국무총리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조심하세요. 요번에는 쉽게 나왔지만 다음에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4번에 국회 제출은 120일 전인데요. 조심할 것은 국무회의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틀려요. 조심하세요. 됐지요?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뭐 헌법 따지는데 지금 국가재정법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사실 예산을 따지는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재정법 있는데 국가재정법 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자, 10번.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적절하지 않은 거. 언론중재피해구제법은 기존에 나오던 고유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별한 개 했잖아요. 그죠? 안날 3개월, 있은 후 6개월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았죠? 안날 3개월, 있은 후 6개월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1번에 안날 3개월이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3번에 6개월 나왔잖아. 잠깐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자, 3개월, 6개월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안날 3개월, 있은 후 6개월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 1번에 3개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안날 3개월 이내에 또는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 보도 청구할 수 있다. 1번 3개월. 너무 쉽죠? 그래서 보통 요새 시험이 뭐 2번, 4번 이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여전히 쉽게 안날 3개월, 있은 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됐지요? 답은 1번, 2번. 언론 등의 보도 매개로 분쟁의 조정 중재 침해사항 심의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둔다. 3번에 있은 후 6개월 지나가면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6개월 이내에는 된다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자, 안날 3개월,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정보도 청구받은 언론사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를 발송해야 되겠죠. 1번 3개월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 틀려버리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11번. 자, 요번에 이론 문제가 형법도 그렇고 경찰학도 이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죠. 11번. 범죄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범죄 원인론. 자, 이거를 조금 나열을 해버렸고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자, 20문제 중에 2문제는 승진 범위를 낸다고 했죠. 요게 기역, 니은은 우리 범위고 디귿, 리을이 승진 범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2문제를 100점을 안 주기 위해서 2문제는 범위 밖에 나오는데 그게 11번이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 A 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 소란, 폭행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 2건 처벌하는 대신에
지역 축제에 보안 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 이거는 청소년들을 범죄자 만들어서 낙인 찍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줬죠. 자, 낙인 이론. 자, 낙인 이론이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니은. 비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치 소란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자, 경미한 무질서 방치하면 중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1번, 2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자, 디귿 리언은 우리 범위가 아닌데요. 디귿의 시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 사건이 증가하니까 자전거에 1년본을 각인해주는 서비스. 자, 이거는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또 디귿도 똑같네. 자, 문제는 리얼인데 이거 디귿 리얼이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1번, 2번 중에서 이건 찍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자, D경찰서는 관내 비행 문제 증가하니까 청소년 상대로 폭력 영상물 교육 실시하고 해당 영상물 접촉 삼가 계도 지도를 했죠. 자, 청소년들은 음란하고 폭력 영상을 모방하거든요. 자, 모방 범죄는 동일시 이론. 왜? 내가 그 주인공하고 동일시 하는 거예요. 폭력 음란 영화의 주인공하고 나 자신을 동일시 한다니까. 자, 그 동일시 이론. 좀 읽으면 되는데 그걸 못 맞추더라고. 자, 1번, 2번 중에 찍으면 되는데 답은 1번. 자, 차별적 동일시. 자, 동일시가 뭡니까? 그 폭력 음란 영화의 주인공하고 나하고 동일시 해버려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걸 차별적 동일시 이론 그러는데 좀 어렵죠? 자, 답은 1번. 자, 11번은 우리 승진 범위가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잖아.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맞추면 됩니다. 나머지 다 맞추면 일단 요번은 수업 좀 듣고 한 1년 정도 한 학생이라 그러면 90점은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12번. 12번 틀리면 진짜 안 된다. 12번. 막 지겹도록 얘기를 했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하고 고용금지가 있죠. 맞죠? 자, 출입금지 아닙니다. 고용금지입니다. 알았죠? 2번.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기준. 맞죠? 실제 영업기준. 3번. 사행행위, 단란, 유흥은 출입 고용금지. 자, 우리가 출입 고용하고 고용이 있는데 출입 고용 금지로 가는 게 쉽다고 했죠. 출입 고용 금지하고 풍속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3번 맞네요. 4번. 4번 틀리면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했죠. 자, 4번 뭡니까? 고용 금지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했죠. 우리는 출입 고용 금지로 밀고 가는데 고용 금지에서 알아야 될 것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 금지 업소에서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티켓다방. 티켓다방이라는 법적인 명칭은 없죠. 티켓은 휴게 음식점 커피입니다. 커피. 자, 커피에 청소년 가서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죠. 스타벅스에 학생들 들어가잖아. 고등학생들.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몇 번 얘기했죠. 자, 소주방, 호프, 카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삼겹살집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버지하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삼겹살에 술 팔잖아. 여러분 들어갔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서 우유 마시면 돼. 우유 콜라 마시면 되잖아. 어릴 때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삼겹살집에 가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여러분 콜라 먹었잖아. 그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만화방. 만화대여업 있죠? 만화대여. 만화방에는 뭐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청소년 들어가서 만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몇 번 얘기했죠. 줄을 끊고 티켓 다방은 법적인 명칭이 아니고 실무상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냥 휴게 음식점 커피일 뿐입니다. 여기에 일할 수는 없고 출입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때는 고용금지는 출입 가능 이런 뜻이거든요. 고용금지는 출입 가능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삼겹살 생각하면 쉬워요. 아버지하고 삼겹살집 갔을 때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4번 틀렸죠. 결국 헷갈리는 거. 소주방 호프가 앞에 출입 안 되지?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된다고 했죠. 자, 4번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라는 것은 출입 가능이라고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입 고용금지 쪽으로 가는데 대신에 고용금지는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기억납니까? 처음 들어. 처음 듣다 그러면 안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승진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공부만 한데도 이렇게 힘든데 일하고 승진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중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탁탁탁탁 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확 늘어놓고 엄청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 1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거 제목 법 이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1번에 이거 1번 지문이 올해 승진 시험에 나왔는데 자연재난, 사회재난. 자, 우리 동영할 때 풀었습니다. 2번.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위한 모든 활동. 자, 조심하세요. 이거 있죠. 테러 나오면 국무총리고 재난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입니다. 아주 쉽잖아. 그죠? 자, 3번에 행안부 장관은 국가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됐지요? 자, 4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써놓으세요.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거 시험이 나왔잖아. 뭐 복구 단계. 맞죠? 동영모사 기억납니까? 동영하고 올해 최종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무총리는 테러에 대해서 위원장이고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3번 행안부 장관. 13번을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때 재난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쉽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행안부 장관입니다.